안녕하세요. 내비게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방사선 감광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했던 영상학 쪽에서도 많이 포함된 내용이고 중복된 내용이지만 이 감광학은 어쩜 우리 방사선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원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후 임상에 나가서 어떤 정도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고시도 중요하지만 차후 임상에 나갔을 때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감광에서는 이 대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뜻에 대한 의미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조도부터 시작해서 선해도, 관용도 이런 용어들은 감광학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과목에 걸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조도 같은 경우는 어떤 명암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명암 차이, 흰색과 검정색. 딱 흰색과 검정색만 보인다. 그럼 대조도가 높은 거죠. 아니면 가운데 회색이 있다. 그러면 대조도가 좀 낮은 거죠. 두드러지게 한눈에 딱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차이가 많이 날수록 높다라고 표시하죠. 다른 말로 대비도라고도 합니다. 자, 선해도는 말 그대로 선명도를 말하고 있겠죠. 내가 보고자 하는 부위에 어떤 선해도, 마진도 깨끗하게 보인다 하면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용도는 실제로 흰색과 검정 사이에서 그 폭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조도가 높다는 소리는 관용도가 넓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흔히 말하는 간마치는 어떤 그 대조도, 예, 대조도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죠. 우리가 가장 영상이 좋은 이치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해상력과 불해능은 전혀 다른 말인데 우리 관광에서는 거의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점과 점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선과 선 사이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또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자, SNR은 신호대 잡음비, 그리고 우린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상이 형성되어 있는 걸 잠상,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작업 공정을 거치는 것을 현상 또는 정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관용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흰색과 검정색 이 폭을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본다면 좀 좁다, 이렇게 보면 넓다. 1 같은 경우는 넓다, 2 같은 경우는 좀 좁다. 그 사이의 중심값이 인도 레벨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관전압 같은 경우는 우리 킬로버트로 표시하고 있죠. 미리암페어는 관전류, 조사 시간은 세크. 조사 시간은 사진의 농도를 나타낸다 했죠. 예, 농도. 그다음에 관전압 같은 경우는 투과력이기 때문에 어떤 대조도를 많이 나타내고요. 어떤 관전류는 선해도를 많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방사선 영상은 네거티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름 영상으로 보이겠죠.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은 지금 손 사진을 보듯이 이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이걸 우리 영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보이겠죠. 예, 반전임이니까요. 그래서 포지티브를 본다면 엑스레이 영상도 이렇게 보일 거고 체스트 영상도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네거티브 영상으로 영상을 만들어내고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음은 엑센 성질인데요. 투과 흡수 감약 산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투과가 많이 된다는 것은 흡수가 적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약도 많이 된다는 소리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밀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감약되는 거죠. 산란은 실의 온자분호가 높은 물체에 부딪혔을 때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산란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산란선은 어떤 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산란선 제거하는 목적의 또 도구들이 또 나오겠죠. 자, X선의 영상 형성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체에 조사되면 X선의 성질인 어떤 투과, 흡수, 산란, 어떤 이 감약의 반복으로 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영상이 우리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명암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X선 영상이 성립되는 과정의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X선이 발생으로 인체에 조사되면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조직 등의 시력 원자 번호와 그리고 밀도와 어떤 두께에 따라서 X선이 감약됩니다. 그래서 이 감약의 차이에 따라서 이 투과 후에 어떤 불균등한 분포를 나타내겠죠. 많이 투과한 부분은 어둡게, 적게 투과한 부분은 하얗게 이렇게 나타나겠죠. 네거티브 영상에서요. 그래서 이걸 우리 가시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X선 영상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의 단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이 다루는 게 이제 감약을 많이 다루죠. 예, 감약. 그래서 이 인체를 투과할 때 인체를 구성하는 원자 구성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어떤 흡수와 산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단계가 결국은 어떤 감약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X선의 에너지가 낮다는 소리, 즉 관절압이 낮다면 당연히 흡수가 많아지겠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 흡수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산란도 적어집니다. 하지만 관절압이 높다는 것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 투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흡수차가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투과력이 증가된다는 소리죠. 하지만 이 투과력이 크기 때문에 어떤 밀도가 높은 물질에 부딪히게 되면 투과를 하지 못하고 튕겨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 뭐 산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관절압이 될수록 이제 산란선이 증가하는 이유가 그거겠죠. 그래서 좀 관절압이 높은 걸 사용할수록 우리가 산란선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그리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초점에서 발생한 X선이 일정 거리를 통과하는 동안 어떤 감약이 됩니다. 그 감약되는 게 이 거리 역자승의 법칙에 의해서 감약된다는 거죠. 그래서 X선 현상은 이 투간 X선의 어떤 강약의 공간적인 분포를 X선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흡수되는 것, 그다음에 산란에 의한 어떤 감약의 차가 기록의 주요 대상이 되겠죠. 자, 감약의 기본적인 사항은 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리 역자승의 법칙에 의해서 먼저 감약이 됩니다. 자, 인체에 거의 똑같은 강도의 선속으로 입사한 X선은 이 물질 원자와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흡수나 또는 산란돼서 감약됩니다. 그래서 X선 투과율은 시력 원자 번호가 높을수록 또는 밀도가 높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당연히 작아지겠죠. 예. 그리고 투과율은 X선의 파장이 길수록 작아지겠죠. 그래서 X선은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력이 크고 파장이 길수록 투과력은 약합니다. 예, 초음파하고는 반대죠. 그리고 거리가 멀수록 점차적으로 X선의 강도는 약해지게 된다. 예, 뭐 이 내용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입사 에너지가 클수록 투과력이 크지만 산란선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저에너지로
피사체를 투과할 때는 당연히 흡수는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에 의한 액선 감염이 생기겠죠. 예. 거리가 멀수록 점점점 약해지겠죠. 예. 거리 역자승의 법칙. 예. 뭐 2배, 4배, 8배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그 남아있는 에너지 마찬가지. 자, 같은 에너지로 출발했을 때 이 500m를 달린 사람과 1000m를 달린 사람의 남아있는 에너지를 보면 더 적게 달린 사람의 에너지가 더 훨씬 많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거리에 의한 에너지 소모율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 산란선입니다. 자, 1차선은 당연히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지만 이 산란선은 이런 필요 없는 정보를 X선에 전달하기 때문에 이 산란선 제거가 가장 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 산란선과 어떤 폭우 농도 같은 것은 이 대조도를 저하시키면서 반대로 농도를 쓸데없이 증가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란선의 성질을 보면 고 X선의 에너지에서는 당연히 전방 산란이 많아지고 필름에 도달하는 산란선도 많아지는 거죠. 또 반대로 왕복하면서 몇 번이고 산란을 반복하는 거고, 결국은 이 산란선에 의한 것은 대조도도 저하되지만 결국은 선해도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산란선을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들이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인체 검사 부위를 이 납으로 된 온통, 콘이라고 부르죠. 콘이나 아니면 밴드 등으로 압박하여서 엎드린 자세에서 또 폭포 촬영하는 방법 등, 이렇게 해서 인체 두께를 얇게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산란선이 적게 발생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부위는 피하고 이런 필요한 부위에만 조사 면적을 콜리메이터죠. 예,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의 두께와 관계는 있지만 어떤 고전압보다는 이 저간전압층에서 이런 산란 개수에 비해서 흡수 개수가 크므로 결과적으로 필름에 도달하는 산란선은 관전압이 낮을수록 더 적다는 거죠. 예. 앞에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란선이 이제 필름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죠. 자, 산란선이 70% 이상일 때는 어떤 그리드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리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선해도가 떨어지는 방법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하지를 향상시키는 반면에 반대로 또 피포 산란 증가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드는 결국은 이 차폐 역할도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조건이 좀 더 증가하게 되는 역할을 하겠죠. 예. 자, 그리고 카세트의 후면에서 나오는 산란선을 차폐하기 위해서는 이 카세트 뒤쪽에도 얇은 나판을 도포해서 산란선이 다시 반복해서 재투과할 수 있는 것을 차단시켜 줘야겠죠. 아니면 인체와 카세트 사이에서 적절한 여과판을 놓아서 이런 산란선을 흡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캡, 피사체와 필름 사이에 거리를 띄워서 산란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에어캡 테크닉 또는 그로웨델 이펙트라고 하죠. 네, 이 부분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란선의 이 흡수를 보면 자, 이렇게 피사체를 투과한 부분이 다시 역으로 재투과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름과 피사체의 거리를 띄워서 에어갭 테크닉으로 산란선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밖으로 나가는 소리죠. 이렇게 산란선이 투과하면 이 에어캡 때문에
다시 피사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산란선이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격자를 보면 이 격자 단면을 보면 이 중간 물질도 있지만 연박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예, 카세트 그리드를 지금 옆에서 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의 종류를 보면 어떤 배열 방향에 따라서 직선 격자가 있고 교차 격자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직선 이렇게 되어 있겠죠. 예, 이렇게요. 자, 교차는 크로스 그리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직선 격자 리니어 그리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선속이 들어가겠죠. 각도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컷오프가 일어나겠죠. 이런 부분은 교차 격자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각도 줘도 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워진 방향이 있죠. 이제 예. 옆에서 봤을 때 집속 격자니까 예. 뭐 이렇게 예. 선속의 방향이죠. 이렇게 X가 들어가니까요. 예. 맞춰가지고 예. 이런 집속 격자 아니면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통 집속이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겠죠. 예. 그다음에 평행형 그리드 이렇게 되겠죠. 일자로요. 그래서 이렇게 집속 격자로 쓰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 고정형 그다음에 이동형 그 중에 고정형이죠. 움직이지 않는, 네, 무빙하지 않는. 그리고 버키라고 말하는 평행 격자에서는 주로 이동하는, 네, 좌우로 이게 움직이겠죠. 이렇게만 쓰겠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이 그리드를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촬영할 때 그리드가 움직이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고정형. 흔히 우리가 그리드라고 하면 그리드라고 하죠. 그리드. 자, 이동형은 버키라고 하죠. 보통 우리 테이블이나 스탠드 버키라고 하죠. 거기 붙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직선 격자는 연박과 중간 물질이 평행하게 되어 있고, 예, 방금 교차 격자는 서로 교차시켜 있고, 집속 격자는 중심부를 향해서 경사각으로 집속되어 있다. 자, 평행 격자는 서로 평행이다. 자, 이동형 격자는 이 격자 라인을 없애기 위해서 이 버키 촬영대락에서 또는 니소름 브랜드라고 하죠. 그래서 움직이겠죠. 하지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딱 밀착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피사체와 필름 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선해도가 더 저하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고정형 그릴 같은 경우는 이 격자 라인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이동형 격자는 이 격자 라인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고정형 격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만 있죠. 손속이 입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스탠드형 이동형 격자, 스탠드 버키라고 하죠. 자, 이 안에 그리드가 있는데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죠. 계속 움직이면서 산란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격자 라인은 영상에 포함되지 않겠죠. 자, 격자의 물리적 특성입니다. 자, 격자비죠. 격자비는 이 연박의 높이와 연박 사이 간격과 비를 말하고요. 자, 격자비가 높으면 당연히 이 산란선 제거율이 커지는 반면에 격자에서의 1차 X선 흡수도 많아져서 이런 촬영 조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격자비는 이 성능 평가에 많이 사용되는 인자인데 보통 4대1, 뭐 16대1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X선 진단에 사용되는 격자비는 보통 12 이하로 사용되고 있다. 예. 그 내용을 보시면 격자 밀도가 있겠죠. 예, 격자 밀도는 격자의 중심에서 1cm당 이런 연박의 수가 몇 개가 있냐를 물어보고 있겠죠. 그래서 2cm당 연박 수가 증가하려면 이 절편 두께를, 연박의 두께를 얇게 한다든지 아니면 간격을 감소시키거나 연박 높이를 줄이면 어떤 격자비는 변하지 않으면서 그 센티미터당 연박수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격자 밀도 1cm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 기준으로 해서요. 자, 연박 사이의 간격, 연박과 연박 사이의 간격,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연박의 두께,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말하죠. 이 길이를 1을 이 길이로 나누면 이 격자 밀도가 나타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격자비죠. 격자비. 예. 이 격자비. 자, 격자비는 이 높이, 연박의 높이를 이 연박 사이에 이 간격으로 나누면 격자비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H 이 부분을 연박 사이의 간격으로 나누게 되면 격자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격자 밀도나 격자비는 간혹 한 번씩 국시에서도 물어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노출 개수입니다. 격자에 입사한 선량과 격자를 투과한 선량의 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비가 크면 당연히 노출 조건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포선도 많아지겠죠. 버키 팩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격자를 사용하다 보면 생기는 현상이 있죠. 이 컷오프 현상.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중심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들어가지만 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컷오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과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면 이 중심은 맞는데 이 바깥쪽이 틀리죠. 이런 부분은 어떤 거리에 의한 그래서 이 그리드를 사용할 때는 일정 거리 제시하는 거리를 유지하고 나서 음극과 양극의 이치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받을 각도를 준 경우도 컷오프가 일어나겠죠. 아니면 그리드를 뭐 뒤집어 사용했다든지 이럴 때도 마찬가지 컷오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컷오프 현상은 이 입사 X의 중심이 이 격자의 중심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만 X선 각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X선 차단을 컷오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컷오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앞면과 뒷면이 바뀐 경우,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촬영 거리가 맞지 않은 경우, 또는 격자가 한쪽으로 길어진 경우. 그리고 또 산란선을 제거하는 다른 촬영 기사제가 있죠. 근접 촬영, 밀착해서 촬영할 때 어떤 산란선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박 원통이 있죠. 이게 나무로 된 콘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산란선을 흡수하는 재질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가동 조리개, 이 콜리메이터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주로 뭐 PNS라든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많이 사용하겠죠. 단지 이 콘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산란선을 제거해서 이 선회도를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죠. 자, 그리드도 마찬가지 산란선을 제거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 산란선을 제거하는 목적은 선회도를 좀 향상시키는데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간광학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떤 보면 간광학이 범위도 넓고 어려우시겠지만 쉽게 보면 또 짧습니다. 짧은데 상세하게 좀 설명하다 보니 좀 내용이 길어지고요.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서 이해시키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만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크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강학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